시간에는 엑셀의 계산 기능 중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오늘은 통계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함수의 규칙을 먼저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총점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의 점수를 되어야겠죠. 그럴 때 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 더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C4에서 E4 사이에 이렇게 쌍점이 있으면은 C4 주소가 시작 주소가 되고 E4 주소가 끝 주소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을 모두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이가 콜론이 아니라 만일 쉼표가 찍혀져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떨어진 범위라고 해서 C4셀과 E4셀, 즉 영어를 뺀 국어하고 수학 점수만을 더할 때는 이 떨어진 범위를 할 때는 쉼표를 이용하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통계함수의 규칙은 똑같고요. 이 함수 이름만 합계를 구할 때는 즉 총점을 구할 때는 sum,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그다음에 최고점을 구할 때 max, 최저점을 구할 때 mean, 그다음에 인원수를 셀 때 count 함수를 쓰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총점을 구할 텐데요. 항상 계산을 할 때는 결과가 나올 셀을 먼저 클릭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때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상단에 보면 이렇게 fx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함수 마법사라고 합니다. 이 fx 단추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명령을 쓸 수 있는 함수 마법사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기본의 범주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내가 엑셀에 사용했던 함수들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함수의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통계 함수를 배워본다고 했었죠. 이 통계 함수 중에 보통 함수 이름이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니까 한참 아래쪽에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 sum은 통계 함수가 아니라 수학 함수에 있습니다. 수학 함수에 가서 다시 한번 sum.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 함수가 수학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헷갈리실 때는 이 함수 범주에서 보면은 함수 목록별로 몰고 이 모두 함수의 종류가 모두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에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또는 내가 방금 전에 최근에 썼던 함수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이 합계를 구하는 sum, average 이런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이용하셔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 중에 sum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고르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수식 입력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항상 계산식 앞에는 등호 는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함수 마법사로 나오면 자동으로 이 는 기호는 들어가고 제가 함수 sum을 골랐기 때문에 sum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현재 커서가 있는 셀에 이 앞에 있는 숫자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4셀에서 F4셀까지 잡았는데요.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만 더할 거기 때문에 이 국어에서 수학까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 넘버 1이라는 인수 부분에 C4에서 E4셀까지, 즉 C4 시작주에서 E4셀까지 해서 이 세 개의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점수가 더해진 255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학생의 총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수 마법사 fx를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 중에서 원하는 함수를 골라주시고요. sum, 확인.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인식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수식 계산에서도 배웠지만 같은 규칙을 총점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점수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규칙이 있을 때는 이 자동 채우기를 끌어주면 나머지 총점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진 범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어를 빼고 국어 과목과 수학 이 두 과목만 더하는 걸 한번 함수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 fx로 들어가시고요. 합계를 구할 함수 sum을 클릭하고 확인. 그리고 이때 범위를 잡을 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B4번지 국어 점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2에서 수학 점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C4번지 셀과 E4번지 셀만 더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80과 75가 더해서 15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연속적으로 드래그를 하지 않고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 쉼표로 셀 주수가 구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을 해주면 80점과 75점 두 과목만 더인 15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 보면 연속적인 범위의 숫자를 더할 때도 있지만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더할 때는 지금처럼 클릭으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가 나올 평균셀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해 줍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인데요. 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이번에도 범위를 국어, 영어, 수학만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수 범위에 80, 100, 75 이 세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줍니다. 보통 우리 수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이라는 식을 만들어줘야겠지만 이 average라는 함수 안에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는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합계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쉽게 평균을 구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고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인 C4번지에서 이사라는 이 주소가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러 개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끄는데요. 이거 처음 함수를 배우시는 분들은 자동 채우기를 끌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함수 마법사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최고점이라는 건 지금 5명의 학생의 국어 점수가 있는데요. 이 국어 점수 중에 가장 큰 점수를 구한다는 거겠죠? 이때는 맥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맥스가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맥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 범주 선택에서 통계 함수로 가셔서 원하는 함수인 맥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확인. 이것도 오늘 배우는 함수는 전부 다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국어 과목 중에 평균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에서 5번 학생의 점수까지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면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범위 보이시죠? 이 5개의 국어 점수 중에서 최고점은 80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나머지도요.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만 끄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끌면 되겠습니다. 국어 점수에 대한 최고점이고요.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옆으로 끌면 영어 점수에 대한 최고점은 100점, 수학 점수에 대한 최고점은 94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각각 과목 점수 중에 최하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중에서 최하점을 구하는 함수,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일단 봐볼까요? min이라는 함수가 없네요. 다시 통계 함수에 가서 min, min이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범위, 국어 과목 중에 최하 점수니까 국어 과목 점수의 범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국어 과목 중에 최하점은 45점, 나머지 과목도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면 영어는 최하점이 48점, 수학의 최하점은 56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학생수, 시험을 본 응시 학생수를 구한다고 해서 학생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수에서 학생수를 구할 때는 데이터 범위 중에 숫자 데이터만 세는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통계 함수 중에서 count,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국어 과목의 범위를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때
이 카운트로 함수는 C4번지에서 C8번지까지 범위 중에 숫자 데이터가 있는 셀만 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학생이 국어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점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학생 수가 5명이 아니라 4명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면 영어 학생 5명, 수학 시험을 본 학생 5명 이렇게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범위에 있는 숫자 데이터 개수를 세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함수 마법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함수 명령 다음에 데이터 범위만 드래그해서 잡아주는 통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함수 중에서 좀 어려운 함수들도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